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밥그릇싸움 같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요동치는 충북 지역 정가. 박덕흠 의원 재선에 좀 노년 아니신가요? 근데 가장 선봉에 행동대장.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아무 말씀이 없는. 그럴 수밖에 없죠. 불리한가요? 아니죠. 유리한가요? 그때는 진짜 위너가 지금 민주당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원내 대변인 네. 지금 사퇴. 그 대변인 사임의 변이 재밌죠, 보면. 진영 논리보다는 개인 논리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충북이 한석이 준다라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도 사생결단, 한국당 의원님도 사생결단, 모두가 사생결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더워요. 벌써 날씨가. 네네. 봄이 온 것 같은데 벌써 벚꽃도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지고 나뭇잎만 무성하고. 저 안 나가봐서 몰랐는데. 벌써 방송 라일락 그렇게 향기가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어떠세요? 예, 벌써 라일락 향기가 이렇게 진하게 진하고. 풍기고. 예. 예. 그 날씨가 봄이 온 듯 하더니 벌써 여름 막 덥고 그런데 지금 삼복더위에 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부글부글 가마솥 더위처럼 끓고 있는데 정치판, 패스트 트랙, 발음이 맞네? 패스트 트랙. 근데 늘상 삼복더위 아니었어요? 정치판가요? 아니 과거에는 식물 같았죠. 식물 같았는 데서는 예. 요즘은 동물처럼 싸워서 문제지.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이 부분 얘기를 해보고요. 지역 정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뭐길래 출발합니다. 패스트트랙 오늘 이거 누가 하자고 이거 안건을 제시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 어려운 거를요. 누가 패스하자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단어가 좀 어려워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이 뭔지 사보임이 뭔지 사보임 막 찾아보고 들어보셨어요? 막 그랬잖아요. 평소에 사보임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고 저는 그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사씨가 성이고 여성 국회의원 성함인 줄 알았어요. 예.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모님들 모임이라고. 변호사님 우선 패스트트랙이 예. 뭔지 뭐길래 이렇게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말 그대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빠른 길이 되겠죠. 네. 2012년도 5월달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된 건데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식물국회라고 그래서 의안만 발의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표결도 안 해서 자동으로 회기가 끝나니까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이 됐죠. 예.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법 85조 2에 안건의 신속 처리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제적위원이나 상임위원들 3분의 2의 찬성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어떤 법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상임위나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데 최단 180일, 최장 330일 내에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자동으로 이제 그때까지 예. 결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표결을 하도록 법 개정을 한 겁니다. 뭐 두 건 정도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2017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하고 2018년 작년 같은 경우에 유치원 사태 있었잖아요. 유치원 사법도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패스트트랙이라는 부분이 네. 언급이 됐었어. 그런데 왜 전혀 몰랐지? 몰랐네. 그 패스트푸드만 알았지. 알 수가 그러네요. 없었네. 예. 근데 이제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어떤 신속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 선거법 같은 경우 왜 지금 이렇게까지 서로 동물국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이름도 어려운 노루발 못보비 쉽게 말해 빠로라고 그러던 전문 용어로 연장. 예.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됐냐면 선거법은 단 한 번도 소위 말하는 군사 독재 또 그 이전에 어떤 독재라고 불리던 그런 정권에서도 예. 단 한 번도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제 관련해서는 예.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당이 협의하고 이제 그 중에 큰 축이 빠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반발은 더 퍼지게 된 거죠.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대변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야 사당, 그러니까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에서 여야 사당이 이제 선거제도 개편안하고 공수처 또 하나 더 껴있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놨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극력으로 저지하고 농성하고 뭐 욕설하고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고 서로 이제 고소고발이 난무해가지고 뭐 법정까지 또 가게 됐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신 교수님께서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이것이 대상이 부적절하다 아니면 관행상 이런 적이 없다. 특히 선거법, 공선법과 개정안과 관련해서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건데 이렇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뭐 과거는 없었으니까 뭐 하여간에 여야 합의로 결정했지 이게 관행이나 그다음에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해요. 그건. 예. 왜냐하면 국회법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아, 없다. 네, 그 다음에 부적절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작년 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합의를 해놨어요. 예. 근데 그동안 아무런 논의에도 참가도 안 하고 오히려 딴지를 걸었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갑자기 아하, 뜬금없이. 예. 그럼 판을 깨겠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보면, 거기에 예, 대해서 예. 반론을 드리면 이제 나경원 대표가 작년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단식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단식이 이제 멈추게 됐죠. 예. 작년 연말에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포괄적 합의라는 게 이제 MOU인데 그 문건을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셨죠.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없어요. 사실상. 그냥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아하. 일종의 MOU 성격이죠. 예. 그야말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서로가. 예. 그런데 어찌됐든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 맞는데 선거제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유불리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야 국회의원분들 또 국회 종사하는 분들 또 국민들까지도 다. 예. 물론 아직까지 이제 지금 선거구역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 이런 건 나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강론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선거제에서 제가 아쉽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큰 틀의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좀 더 국민적 공감이 있었을 것인데 텐데. 전혀 그건 아니고 아. 의원 수만 딱 이렇게 75명 그다음에 225명 이렇게 확정하고 하면서 딱 진영 간에 유불리가 이미 이건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선거구제가 바뀌려면요 모두가 자기가 유리할 때 바뀐다라고 농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근데 이 건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가 산수로 그냥 두드렸을 때 거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합의나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그런 잘못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예. 뭐냐면 이 패스트 트랙에 올랐다고 그래서 최종 결정도 아니고 그렇죠. 바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역학관계, 힘의 역학관계로 봤을 때는 이게 최종적으로 부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최종 결정이 아니고 그다음에 바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330일 그때까지 토론하고 논의하고 타협을 점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의회 쿠데타다, 그다음에 무슨 좌파 독재다, 민주주의 말살이다 한다는 것은 저는 신속하게 당겨서 토론하라, 집중 토론하라는 의미지 패스트트랙이 이거 자체를 절차를 거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충분하게 토론 다시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토론하고 타협을 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안건에 대해서 기본 내용이 어느 정도 중립적이거나 유불리를 이렇게 하면 이쪽이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저쪽이 예. 유리한데 예. 아니면 또 예를 들어 1안, 2안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진영 간에 극명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협의하고 합의하는 노력들이 필요했다. 저도 신 교수님 말씀에는 예. 동의를 해요. 사실은 이것이 겉으로 보면 선거제도 개편이 이 당에 유리하냐 저 당에 유리하냐 어떻게 구획을 나누냐 국회의원 수를 얼마나 하냐 비례로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다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신 교수님도 정확하게 찍었듯이 어느 당에 포괄적으로 정치를 주도하고 정계 개편을 하는데 어느 당이 유리할까 불리할까로만 집중이 사실은 논점은 사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은 여기서 아까 이제 초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네. 저희가 패스트 트랙을 다루고 있지만 아마 민주당에서 속마음으로 보면 예. 이 선거제보다는 공수처가 저는 더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 벌써. 네네. 그건 심리적으로 민주당 친노 친문 직계들이 검찰에 대한 본능적인 불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화끈하게 바꿔보자. 그런데 공수처법과 선거구제를 패키지로 묶는 데는 사실은 무리가 분명히 있죠. 따로따로 예를 들어 한 다음에 먼저 예를 들어 그럼 공수처권을 올리고 선거구제는 좀 더 논의해서 올린다든지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패키지가 되면서 나중에 그 과정을 보시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절충안을 냈을 때 선거구제를 갖고 절충안을 낸 게 아니에요. 공수처법에
권은희 의원 안으로 절충안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무게중심이 방점이 달리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박근상 같아만 보이기도 하고 얘기를 지역 안으로 좀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요동치는 충북 지역 정가.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고 이게 출발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충북 지역 정가 또 각 정당들의 분위기들이 사뭇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해당 정당의 속속들의 분위기는 좀 구체적으로 차츰차츰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들이 이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고 어차피 경제 문제도 힘들어가지고 한참 욕을 먹는데 괜히 국회까지 시끄럽게 한다는 걸 지역까지 전달하고 싶지는 않겠죠. 아하. 다만 정의당 소속 의원님들은 한 2분 정도는 중앙에서 진짜 열심히 몸싸움도 하시고 농성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대로 이 SNS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의원님이나 박덕흠 의원님 아주 열심히 써놓으시고 이 깁스하고 저 박덕흠 의원님 하는 거 화면에 자주 보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 한 분도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SNS에 단 한 분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작가님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자유한국당은 사생결단, 더불어민주당은 복잡 미묘, 진퇴양난, 바른 미래당.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좀 짚어가겠습니다. 사생결단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우택 의원하고 박덕흠 의원님은 뭐 그냥 엄청 열심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건이 두 분만 사생결단이 아니고 만약에 요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충북은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강원 해서 전체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누는 중에 제3권역이거든요. 전체 인구를 합치면 약 73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비례대표가 총 75명 안으로 올라가 있는 중에 10명이 배정이 될 거예요. 그거대로라면.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역구 의석수가 적게는 4석에서 많게는 6석까지 줄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예측할 때는 뭐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 안에 따르면 충북이 한 석이 줄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분석을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북은 거의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보은옥천 영동 괴산을 이렇게 떼어놨잖아요. 여기서 더 새롭게 어떻게 비틀어서 충북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만약에요. 충북이 한 석이 준다라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도 사생결단, 한국당 의원님도 사생결단, 모두가 사생결단이죠. 누가 어느 지역권에 모르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지역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여 공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그다음에 지역 감정도 좀 아까 말씀 한 석이 준다고 그러면 지역 감정도 좀 동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겠죠. 가장 요새 눈에 띄는 게 이제 박덕흠 의원 같아요. 원래는 이제 다른 당과 싸움을 할 때 젊은 초선 의원들이 나가는데 박덕흠 의원 재선에 좀 노년 아니신가요? 근데 가장 선봉에 황교안 체제의 가장 친위부대, 행동대장 이렇게 나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생결단, 자유한국당.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비례대표 10석이 할애되면 인구 비례로 보면 충북이 약 160만이라고 봤을 때 맥시멈 2석을 할애를 받거든요. 맥시멈으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2분 계시죠? 2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했을 때 오히려 충북 출신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북 출신의 국회의원이 줄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북 출신이 비례대표로 더 많이 공천받기도 한단 말이죠. 또 서울의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되는 분들도 꽤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일종의 이제 쿼터식으로 할당을 아마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딱 충북 출신의 국회의원 숫자는 전체적으로 줄을 수 있다. 요 면에서 충북 출신의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야 없이 민주당, 한국당 할 것 없이 사실은 똘똘 뭉쳐서 같은 3권역 내에서도 경쟁을 세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지역 권역별 비례대표를 존중하기 위해서 석패율 제도도 도입했기 때문에 석패율이요? 그러니까 차천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권역별 대표성들은 어느 정도 있고 오히려 좀
좀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석이 줄더라도 비례대표에서 2석 정도 충북에 배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수정 지사가 뭐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되면은 지역구 한 석이 잃는 꼴밖에 안 돼서 반대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가 석패율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의석수가 늘 수도 있어 보이는데 다만 지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욕 많이 먹었잖아요. 사실 경제 실패나 지역에서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앙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별로.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는 이제 와중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복잡, 묘. 사자성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간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아무 말씀이 없는.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불리한가요? 아니죠. 유리한가요? 뭐냐면 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우리 충북 지역의 어떤 그 민주당 의원님들만 놓고 보면 이걸 주도하거나 또는 이걸로 인해서 극명하게 유불리가 아직은 없거든요. 안 밝혀지거든요. 아직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당은 시끌시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대략 시뮬레이션마다 다 다르지만 호남 지역이 약 10석이 줄을 수 있다고 하고 영남 지역도 약 28석이 총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영남도 10석이 줄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찬성할 의원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나중에 와글와글 하는 건 영남, 호남에서 더 와글와글 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충북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가. 미리 지금 뭐 예단해가지고 예단해서 할 저희가 없죠. 민주당의 중앙의 지도부에서는 이게 전국 주도권, 정계 개편으로서의 사활을 거는 문제지만 의원들 개개인들은 사실은 반대하는 측면도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이 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대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 그러면 50%지만 그렇게 된다면 거대 정당한테 불리하거든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 더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정계 개편이나 전국 주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의원 개개인들은 사실 탐탁지 않은 면도 있고 특히 지역의 의원님들은 관심이 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지역구는 거의 해당될 확률이 없거든요. 없다. 아니, 그냥 자기 지역구는 자기 지역구가 될 거니까. 교수님은 김재원 그 의원하고 분석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김재원 의원 분석에 의하면 충북에서도 한 석이 줄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그 한 석이 만약에 흥덕이 될지 상당이 될지 어디 갈지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는 거의 선언 안 될 확률 높지 않나요? 네, 실제 그렇죠. 뭐냐면 주로 이제 뗐다 붙였다 한 그 소위 말하는 게리맨더링이 농촌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민주당이 주로 이제 시내 권역을 그동안 더 우위에 있었고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한국당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내 쪽은 이미 인구 상하한선 15만 7천부터 31만 3천까지 상하한선에 거의 다 시내는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천 단양을 합치면 약 17만 정도 돼요. 그러면 15만 7천보다 살짝 넘는 정도 되죠. 그럼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꾸 이제 농촌 지역에 어느 군을 어디로 옮길까 말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형적으로 생긴 게 있잖아요. 보호녹천 정도는 붙어 있지만 뚝 떨어져서 이제 계산이 있고 저는 예방 주사를 우리 충북은 미리 맞은 측면이 그렇죠. 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걸 갈라놓고 떼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여기는 뭐 상관없을 거야라는 안도감 같은. 아마 그러면 중부 3군하고 남부 4군 이쪽이 조정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복잡 미묘가 이래서 갖다 붙은 단어. 묘합니다. 근데 진퇴양난도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지역에 이제 김수민 비례대표 저희 고향 출신인데 이제 그 원내 대변인 지금 사퇴했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빠르게 대변인을 사임했죠. 그 대변인 사임의 변이 재밌죠. 보면 어떻게 말을 내부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를 내가 대변인으로서 원내 대변인으로서 하나로 합쳐서 목소리를 내는데 부담감이 있다. 그 뜻은 지금 김수민 의원도 어느 진영이 갈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저기 뭐 진영 논리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에 때 누가 유리하냐를 가지고서 보수하고 진보하고 나눠지고 있는 걸로 설명했지만 저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진영 논리보다는 개인 논리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당의 명운, 정당의 지속 여부보다는 개인의 생존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분의 이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내분의 입장인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게 바른미래당 전체를 봐서는 이 패스트트랙에서 공소법이 개정되는 것이 그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른정당 출신들은 반대를 하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의당 여기는 원래는 민주당 출신들이잖아요. 이쪽 계열은 찬성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진영 논리보다는 개인의 생존길, 향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때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아니면 민평당이나 민주당과의 합당, 이런 걸 서로 고려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지 않나 싶고,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저기 출신이잖아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출신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예. 패스트트랙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그렇지만 본인은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을 생각하면 자유한국당과의 대통합 때 지분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고려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발을 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럼 보여져요. 요번에 그 도당 지금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이 김수민 의원이잖아요. 도당 사무실도 옮겼잖아요. 네, 이 와중에 청주대학교 앞에 이제 동창 해관 건물을 사셔가지고 그 옮긴 이유도 같은 맥락, 같은 교회를 같이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네,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이제 제가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나 최대 수혜자가 이론상 돼야 되는데 예. 최대 수혜자가 되려면 기본 지지율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정의당이 지금 8에서 한 10% 정당 지지율이 대략 나오잖아요. 보면, 예. 그럼 10%라고 치면 300석 중에 10%면 30석. 30석. 근데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비례 15석. 배분을 15석 정도는 깔고 가는 거죠. 예, 베이스로. 정의당은 이제 얻어갈 수 있다. 그럼 지금이 6석인데 의원분들이 지역에서 6석이 되더라도 15석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처리가 됐을 예, 때 예. 가정해서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의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은 대체로 뭐 4에서 6% 정도 이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혜택 볼 게 없어요. 이 두 정당이 현재로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바기닝 파워를 갖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게 보면 개인의 생존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정계 개편을 서로 촉발해야만 하는 내재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바른미래당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지금 봐서는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혜택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지역구 얘기가- 의원을 배출을 못하면 예. 비례대표로 가는 거니까. 나온 김에 군소정당 뭐 정의당 지금 얘기하셨었는데 정의당 부분도 조금 언급하시죠.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정의당은 지금 단적으로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상당으로 출마를 하시겠다고 아예 선포하고 사무실을 그러니까요. 내셨잖아요. 예. 그럼 보면 좀 전에 분석한 대로 15석을 정의당은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지역에서 우리 충북 같으면 아직은 정의당이 상대적으로는 어렵겠죠. 네. 그런데 전체적인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견인하고 그다음에 아쉽게 만약에 졌다고 할 때는 석패율로 다시 또 비례처럼 다시 또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대환영 분위기죠. 유리- 지역의 진보 정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환영 분위기고, 조만간 이것이 또 활짝 웃고 또 일로 오시겠네 또. 권역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의 진보 정치의 영향도, 향후의 영향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률이 있을까요? 저는 단적으로 패스트트랙 지금 원안으로는 통과 못한다의 정계 한 개편 표입니다. 부분. 예. 예. 일단 이 원안으로 통과 못한다의 못한다? 한 표. 예, 왜 그러냐면 호남 열석, 예를 들어 영남 열석,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되지만 예, 예. 대체로 그렇게 준다는 게 대체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전체적인 당론에 따라가지만 의원님들은 결국 개개 헌법기관으로 본인 당선에 또 굉장히 초점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시죠. 당연히. 그러면 당신 지역구가 없어지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예, 찬성 반대 그러니까 누가 던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반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됐을 때는 진짜 위너가 지금 민주당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게 패스트트랙이 원안대로 갔을 때 표결했는데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 이탈 세력이 생겼다는 뜻이죠. 아하. 굉장한 내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 가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을 갖고 절충해 나가다 보면 만약에 절충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 의원 숫자가 늘지 않으면 절충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지역구를 28석 줄여서 225석, 비례대표를 늘려서 75석인데 예. 300석에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 그랬을 때 찬성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럼 이탈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민주당 조심스럽게 예측컨대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늘어나되 조정돼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늘어나되 이제 이런 편법을 쓸 거예요. 전체 총 비용을 늘리지 않겠다. 예를 들어 지금 국회 전체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급여까지 다 해서 1조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1조 내에서 묻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의석이 늘면 비용은 늘어나게 돼 당연히 있고요. 그러겠죠. 결국 국민들의 이제 합의를 받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의석이 자기 의석이 주는 한 이건 합의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뭐 들으셨어요? 저도 비슷한 취지로 보지만 예. 저는 뭐 선거제도 개편은 된다고 보는 전제로 이제 말씀을 예. 드린다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레임덕 현상과 겹쳐질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내년 그렇죠. 총선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 쉽게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당내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야 3당과 또 협조도 계속 공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에서는 사활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되는 일단 사활을 거는 데서 공수처법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목적 달성은 저는 됐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 뭐 사개 특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와 있는 패스트트랙 오늘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딴 동네 얘기 같기도 한 참 모호하고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 끝내기 한 네. 판 정리해 주시죠.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이 의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예. 이제 포스트트랙 전국으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아하. 오늘은 저기 한 분 아니. 오늘은 영어가 나왔습니다, 영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패스트트랙은 그야말로 안건 의안 신속 처리 제도죠. 예. 이게 빨리 하자는 뜻으로 이제 패스트가 돼서 이미 이제 올라가서 포스트 트랙 정권으로 오면서 예. 전국으로 오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생으로 승부하겠다고 전국 투어를 이제 시작을 하죠. 예.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든지 어느 진영이든지 이거에 잘 막았다 또는 이거에 잘 통과시켰다 이런 거에만 빠져서 안주하다 보면 예. 결국 국민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죠. 주권자인 국민의 부분을 놓치면 다 잘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다가 패스트 트랙 레코드라는 게 이제 빠졌죠. 그야말로 지나간 성과로 자화자찬하다가 아무것도 서로 못하고 서로가 루저가 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포스트 트랙 전국에서 정말 겸허하게 예. 국민의 뜻을 민의를 잘 받들으면 좋겠다. 예,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변호사님.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욕설 나오고 몸싸움 나오고 빠루 등장하고 해머 등장하고 이랬고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조롱과 혐오, 뭐 비아냥의 대상이었지만은 그 외면으로서 보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그 외면에 보이는 정치 내부에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문제. 그리고 총칭으로서 정치를 평가하지 말고 나쁜 정치, 좋은 정치를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실제 싸우는 이유하고 그 중에서 어느가 옳다, 어느가 틀리다. 우리 미래 정치를 위해서 어느 것이 옳고 틀리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를 너무 혐오만 하지 말고 예.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발 더 다가서서 정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봤고 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전국이 또 우리 지역의 정가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불꽃 토크를 펼쳐 보이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